대표적으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국민에게 드리는 말 해가지고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네. 나는 어떠한 언론의 중계도 없이 여러분들 이란 국민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다.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은 지금 혁명 연선을 수출한다고 수많은 곳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이란 여러분들 국민들을 더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고 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돈을 여러분들 상하수도, 교육, 인프라, 복지 이런 데 쓴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모든 중동 지역, 이스라엘의 이해관계, 이스라엘 국민들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힘과 눈은 다 가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글로벌 이야기들 가장 재밌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최준영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지금 중동 정세가 네. 매우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좀 심각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며칠 전에 네. 또 헤즈볼라 그 최고 지도자 나스랄라를 또 이스라엘이 네. 공군기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대량의 폭탄을 한꺼번에 투하하는 방식으로 아예 벙커를 날려버려서 진짜 네. 그 나중에 그 미사일 들어간 자국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지하 한 25m 정도 내외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한 7층까지 파고 들어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중 관통탄으로 처음에 몇 발 던져놓으면 그 다음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들어간 구멍에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아니, 하는 식으로 정확하게 그 구멍에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타깃이 되죠. 예, 그것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유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예, 매우 정확하게. 매우 정확하게. 그래야만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0월 1일 날 그 국군의 날 이제 할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현무 5였나요? 네네. 예, 그 탄두 무게만 총 무게가 아니고 제일 머리에 있는 탄두 네. 무게만 8톤. 예, 이러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성능이 더 좋은 거라면서요? 8톤이면 사실 어떻게 이제 신관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 토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0m 이상 아마 관통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아, 그래요? 예. 그럼 지하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거의. 물론 이제 지하를 또 이제 화강암이나 안반이나 또 그다음에 초강력 또 콘크리트로 이렇게 구성한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한 발로는 되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러한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이제 갖춰놨다는 것을 또 이제 과시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세계 최강의 지중 관통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현무 5인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보고 있는 네. 그날 저녁 때 현지 시간으로 저녁 때 이란이 한 180여 발의 미사일을 이제 이스라엘에 발사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외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포함한 이스라엘 대도시 그다음에 군사기지 이런 데 대해서 날라왔는데 이번에는 그 몇 달 전에도 한번 날라왔었잖아요,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예. 네, 그때 다 막아냈잖아요. 그때는 이제 무인기 자폭 드론 이런 것들이 많았고 예. 탄도 미사일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를 맞춰서 이렇게 한꺼번에 공격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날아가는 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요격하기가 상당히 용이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180발, 혹자에 따라서는 300발 가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탄도 미사일이니까 네.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러니까 막아내기가 이제 만만치 않았는데 일단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미사일의 90% 이상이 목표밀에 명중했고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35 20대를 파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추락한 탄두, 요격된 탄두들이 이제 시내, 텔아비브 시내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쏜 미사일이군요. 그렇죠. 예, 네. 미사일의 이제 파편이죠. 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파편에 맞아서 또 요격은 했습니다만 사망하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 일단 미국 쪽 발표로 따지면 이제 이스라엘의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항공기 그 다음에 전략 자산 이런 것들은 손실이 없다. 미국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미국도 이제 이 요격에 같이 참전을 했습니다. 배치해놓은 구축함에서 한 12발 정도를 네네. 요격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이후에 이란이 뭔가 보복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복에 나선 셈이죠. 네. 근데 이제 보복하는 데는 당연히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명분은 뭐라고? 일단은 명분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응징할 필요가 있다. 타격을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더 큰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취임 참석자
왔던 이란 대통령. 그렇죠. 네. 하마스 이제 지도자를 이제 폭사한 또 그런 일이 있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취하게 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화면에 보시면 어떻든 양국은 뭐 상당히 거리가 좀 이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양측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은 충분히 이제 서로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보유한 이제 탄두탄 사정거리에 뭐 이란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한 2,000km 정도의 이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이라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공격에서 이제 특징이 좀 뭐냐? 지난번 공격과 마찬가지로 이란이 먼저 미국한테 통보를 합니다. 공격할 거다. 예,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니들이 알아서 조치를 해봐라. 네. 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격이 끝난 다음에 이란 외교부 장관이 트위터, 지금 X죠. 여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더 이상의 추가 공격은 없다. 이스라엘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 헌장에서 보증하고 있는 국가의 자위권을 발동한 거다. 아니, 더 이상의 추가 공격 없다고 이란이 얘기했어요? 네, 일단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이란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내부의 반발. 우리는 맨날 이러고 맞아야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무마시키기 위한 공격 아니었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제 도발적인 이제 언행을 계속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국민에게 드리는 뭐 말 해가지고 직접 유튜브에 나가서 네. 나는 어떠한 언론의 뭐 중계도 없이 여러분들 이란 국민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다. 사실 뭐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은 지금 뭐 혁명 연선을 수출한다고 수많은 곳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이란 여러분들 국민들을 더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고 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돈을 여러분들 상하수도, 교육, 인프라, 복지 이런 데 쓴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란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 아름다운 문화, 훌륭한 역사.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네.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만 없어진다면 고대 민족인 유대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은 평화롭게 중동 지역을 바꿔놓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원하는 거는 이란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어떤 그러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보면. 그래요? 예.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네타냐후 총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란 국민에게 뭐 드리는 말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들 이제 정권의 문제지 난 당신들이랑 싸우고 싶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 적절한 위협도 합니다. 모든 중동 지역, 이스라엘의 이해관계, 이스라엘 국민들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힘과 눈은 다 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위협적인 의미심장도 하고. 네. 어쨌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번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에 나서긴 했는데 실제로 행동이 옮길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보면은.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중동 지역의 정세가 이제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고 네. 뭔가 이스라엘이 또 보복 공격하면 이란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보복하고 그렇죠. 이러면 이제 또 다른 나라로 혹시 확전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도 벌써 이제 레바논과 관련돼서는 이제 일이 좀 커지고 있죠. 일단은 헤즈볼라 지도부들을 이제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레바논 남부 지역, 여기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주황색,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을 이스라엘이 한 10,000명 정도의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일단 침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레바논 남부 지역을 물리적으로 청소를 하겠다.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제한적인 지상 작전이다. 이게 뭐 규모를 막 무진장 늘릴 그럴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헤즈볼라 지도부를 처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레바논 남부를 어떻게든 평정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지역들이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많은 로켓탄, 박격포 이런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지금 한 6만 명 정도의 이 국민들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 이스라엘 국민들.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6만 명을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시켜가지고 다시 일상생활에 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뭐 공습도 하고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해서 했지만 그걸로는 문제가 다 해결 안 되니까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레바논 남부 지역 같은 경우도 레바논 국민 한 11만 명 정도가 지금 또 피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면 색깔로 쭉 자세하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몇 가지 라인들이 보이실 겁니다. 보면은 제일 위쪽에 보면은 아왈리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은 그 리타니 강이라는 또 강이 보입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 리타니 강 북쪽으로 가 있어라. 레바논 국민들한테. 이 안쪽에 있으면 네.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UN 리졸루션 예. 1701 전 이 안쪽 위험하다. 그렇죠. 여기는 사실은 이제 옛날 유엔이 네. 이 지역을 이제 평화적으로 잘 하고 여기다 무장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이제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어쨌든 평소에는 이스라엘 국경으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진 이 리타니 강 남쪽에 있는 국민들한테는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저 북쪽에 한 60km 정도 떨어진 아왈리 강 쪽까지 이제 대피해라 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국경으로 한 60km 정도까지는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참에 헤즈볼라 지도부를 알렸고 네.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제 잔존 세력들이 있는 남부 지역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뭐 박격포라든지 네. 로켓탄 가지고는 60km 정도의 사거리가 있으면 상당 부분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가 설령 있더라도 저 강 위쪽으로 몰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스라엘 본토까지는 안 올 본토까지 테니까. 오기가 힘들어지니까 제한적인 뭐 공격만 가능하니까 그 정도면은 어렵지 않은데 네. 지금처럼 적경이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대량의 로켓을 쏘아대면 이제 이스라엘도 막아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안전한 이제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라고 네. 해서 지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규모 공습, 이스라엘군이 이제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이제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르카바 전차를 포함한 이제 지상군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작전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군도 지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1년 동안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하마스가 그렇겠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예비군들 같은 경우는 원래 소집 기간을 막 2번씩 이렇게 연장한 이런 상태예요. 가자지구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죠?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꼭 내야만 되는 상황이 지금 레바논 남부 작전이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참에 아예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자 라는 이야기들도 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시설 네. 조만간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네.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쐈잖아. 예. 그러면 우리도 공격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 즉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탄도미사일 또는 예멘,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예멘이 있죠, 보면. 네네네. 예, 이 예멘 후티 반군을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가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이제 긴 팔을 갖고 있다. 예, 그것도 힘이 센. 네. 그러니까 이란, 뭐 예멘 어디가 됐든 중동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으니까 이참에 이란 핵시설을 타격을 해가지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핵시설 당연히 이제 위치 같은 건 파악했겠죠? 그렇죠. 다 알고 네,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란도 이제 다 상대방이 알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화강암 안반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200m씩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설을 지어놨다든지 핵시설을? 예.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초고경도 아주 이제 탄탄한 아주 강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웬만한 핵무기가 날라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타격에 나설 것이냐라는 네.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참에 자원 다 쓸어버리고 아예 판을 바꾸자. 중동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보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뭐 좀 여유 있는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동시에 뭘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이스라엘이 미어 죽는 거죠. 아니, 예. 계속 이게 시끄러우니까. 계속 시끄러우니까 문제를 더 일으키고 있으니까 예, 조용히 자관 넘어가기를 지금 바라는데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사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인식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략을 짜고 있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도 사실 이란이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란은 뭘 고민하고 어떤 전략을 좀 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그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1년 사이에 네. 이란이 그동안에 한 십수년 동안 큰 공을 들여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양성해왔던 프록시라고 하는 이란의 지원 세력들, 네. 예, 이스라엘을 모든 면에서 포위해가지고 일시에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하마스, 헤즈볼라, 네. 이런 세력들이 지금 괴멸 상태에 지금 놓이게 된 거죠. 특히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프록시 중에서도 거의 그 엄지손가락, 뭐 장남, 장송 같은. 우리가 키우는 애들 중에 제일 센 애들. 그렇죠. 가장 또 가까이에 있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한 20년간에 걸쳐가지고 전략적으로 양성해왔던 어떤 그 자신들의 세력들이 일거에 지금 붕괴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지도부가 다 이제 괴멸된 상태이고 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헤즈볼라가 과거와 같은 위력이나 지휘 체계를 다시 갖추려면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릴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을 그냥 계속 당하고 있으면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제일 맞아요. 이란 입장에서 예. 또 있네요. 예. 여기도 인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이란을 도발시켜서 링 위로 끌어올려서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든 이거는 미군이 당연히 참전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편을 들 거고. 그렇죠. 그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 이러한 형국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이스라엘 상황인 거죠. 도저히 뭐 어쨌든 미국 참전하면 승산 없는 게임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란 입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네. 상대방이 자꾸 들어와라고 하는데 네, 들어가면 상대방 패에 말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럼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라는 그러니까. 고민 하나.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이제 하메네이도 지금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괴로운 상태예요. 왜냐면은 혁명 수비대, 공화국 수비대였던 이제 솔레이마니 네. 이제 사령관이 예전에 이라크에서 바그다드에서 폭사당했죠. 아주 본인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번에 또 헤즈볼라 그 최고 지도자인 나스랄라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같이 호흡을 했던 전우이자 친구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라이시도 갑자기 사고로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하마스의 하니에도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1년 사이에. 한 1년, 2년 사이에 보면은. 정말 이 상황을 내가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느냐? 이 판사판 한 판 붙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 텐데, 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개혁파 대통령을 뽑고, 네.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계속 핵협상 재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열려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란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핵협상이 됐던 뭐가 됐던 해서 다시 과거의 핵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로 다시 복귀를 해서 정상국가로 되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을 마음대로 이제 어떻게 공격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네. 지금은 어차피 이제 고립되어 있는 국가니까 저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을 계속 고립된 상태.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미국과 싸우게 만들어서 자신의 전략적인 위험 요소를 아예 제거해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서로 자신들의 명분을 더 누가 잘 쌓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스라엘도 야 봐라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니? 뭐 이런 정도는 있어야 공격하는 명분이 쓸 거고 미국도 그 이스라엘 편을 들려면 그 정도는 또 있어줘야 네. 뭘 할 것 같고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명분들이 좀 쌓여야 뭐 공격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자신들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든 핵무기를 준비하든 이게 이제 명분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상적으로만 보면 네. 어떻게든 이란은 이스라엘이 때리는 데 대해서 무시하고 외교적으로 승부를 걸어서 뭔가 이제 우린 달라졌어요. 네. 우리는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쟤네들이 자꾸 우리를 때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제사회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아니 이스라엘 애들이 지금 1년 동안 지금 저 가자 지구를 저런 식으로 쪼토화를 시켜놓고 만들고 있는데 왜들 아무 말씀 없으세요? 라고 차라리 외교전에서 뭔가 성과를 거두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제 고립시키는 그런 상황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사드의 정보력,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과감한 타격 능력
이런 거에 지금 약간 질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그냥 외교전으로 만약에 가면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 그렇죠. 내부에서 뭐야 저거?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는 뭐 자존심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불만 세력이 많아질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개혁파 대통령으로서 사실 예상을 깨고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이제 개혁파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좀 흔들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지 못한 상태가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인 이제 하메네이가 나이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후계자가 누구냐,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도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내부 사정도 되게 복잡하고 네. 또 이란 국민들에 대한 이란 국민들이 현 상황에 대한 불만도 되게 높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네타냐후가 이제 뭐 이란 국민에게 드리는 뭐 말씀 해가지고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이란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평범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에요. 네. 왜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애들한테 돈 수십억 달러씩 지원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게 먹고 살기 우리는 너무 지금 힘든데. 당장 먹고 살고 없고 그 돈을 가지고 하면은 지금 전기 제대로 들어오고 애들 학교 제대로 보낼 수 있고 대중교통 제대로 굴릴 수 있고 우리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왜 엉뚱한 데다 돈을 쓰느냐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의 그런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타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강경파들을 오히려 계속 촉발을 시키면서 네. 발끈해서 링 위로 올라오지만 두들기고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이제 하면서 이란의 지도부가 이제 무력화되거나 네. 무기력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국내 사정이 만만한 것도 아니죠. 거기도 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쭉 있습니다. 뭐 네.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야 이거 일단 이렇게 된 거 한번 끝까지 가볼까? 아 그런 여론이 좀 있어요. 있죠. 왜냐면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그 헤즈볼라를 이번에 다 제거를 했잖아요. 최고 지도부를.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1년 동안 지금 힘들게 전쟁을 하는데 지긋지긋한데 성과를 내야 되지 않냐. 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의 공세에 대해서 이란이 여기서 효과적으로 아웃복싱을 하면서 자신들의 체면도 살리고 여러 가지 구도를 잘 이끌어 가야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세가 좀 안정화될 텐데 네.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이란의 행보를 계속 이제 다리를 걸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란에 대한 도발을 이제 늘려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이란이 정말 고민에 많이 빠져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시점.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언제 한번 물론 이란을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집중적으로 이란이라는 나라 워낙 이제 그때 꽤 했었죠. 그쵸? 한 6번? 그랬었나요? 예, 많이 했었죠. 뭐 예. 페르시아 왕국부터 해갖고 왕부터 해가지고 예. 역사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었으니까 이참에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지구본연구에서 좀 찾아보시면 그죠? 다 있죠. 다 이란, 있습니다. 이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에 그때 뭐 혁명이 일어날 때라든지 왕 쫓겨날 때 뭐 등등 네.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복잡해지는 이 중동 정세, 특히 이제 이란의 고민. 예.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란의 고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글로벌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